네, 중복조합 기출 같이 보겠습니다. 중복조합은 워낙 중요한 소단원이라서 영상도 같이 올릴게요. 4점짜리 문제지만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자리수가 0이 아닌 4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자리를 이제 배열을 해서 뭔가 숫자를 생각할 겁니다. 이제 A, B, C, D. 1000의 자리에 A, 100의 자리에다가 이제 B, 10의 자리에 C, 1의 자리에 D 이런 식으로 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A가 뭐 7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죠. 이제 생각해 봐야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수는 어떤 수인지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문제에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4자리 그 수들의 합이 7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 B, C, D는 자연수라고 지금 문제에서 전제 조건을 여기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선생님이 풀던 거 보면은 이 A, B, C,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기준으로 항상 두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봤을 때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중복조합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자연수가 돼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1이 이렇게 7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로또 공 그거 있잖아 동그란 거 그것처럼 이 안에 1이 그려진 어떤 수들이 있고 걔네를 이렇게 배분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A 하나, B 하나, C 하나, 뭐 D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 5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공 갖고 배열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각 자리의 그 수들이 전부 자연수여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했던 애들은 얘네들이 숫자를 하나도 안 주는 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A한테 1개 주고 B는 안 줄래. B는 안 주고 C는 하나 주고 D는 5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만약에 그러면 A는 1이고 B는 0이고 C는 1이고 D는 뭐 5인 그런 상황들인 건데 지금처럼 전부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요런 애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거 빵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방지하고 싶어서 원래 있었던 이 공들을 그러니까 숫자 1자리 공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을 일단 A 1개, B 1개, C 1개, D 1개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3개가 찍고 나머지 갖고 이렇게 얻다가 넣을까 말까 이렇게 A한테 하나 줄까? B는 마음에 안 들어 안 줄래. C는 2개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A가 2고 B가 1이고 C가 3이고 D가 1인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들을 막 더해서 몇 이렇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 요거 하나 이렇게 3개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고정이고 나머지 요거 3개만 가지고 어디다가 놔줄까 누굴 더 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더한 게 3이다. 이거 가지고 풀면 된다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은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H3 그러니까 4 빼기 1하면 3이잖아요. 4 빼기 1하면 3이고 3 더하기 3 해서 C3 해서 6C3 해서 20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4점짜리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죠. 이거 말고도 중복조합은 지금 굉장히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 이제 몇십 개 앞에 나왔던 것들 기출 개수 다 합해도 지금 중복조합에 비할 수 없다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2026학년도 확통 수능 30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은 아니죠. 이게 작년 수능인 거죠. 10기 선배들이 본 시험입니다.
비어있는 주머니가 10개가 있어요. 그걸 일렬로 놨고 그 다음에 공은 8개가 있습니다. 각 주머니에 공을 넣을 건데 들어있는 공 개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나눠서 넣을 건데 이제 공을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눠 넣었을 때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준 경우가 어떤 지금 조건들이 있냐면 먼저 가조건에서 지금 살펴보면은 8개를 우리가 10개의 주머니에 넣을 거잖아요. 공 8개를. 근데 각 주머니에 우리는 2개 이하가 되도록 넣을 거야. 그러면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개, 1개, 2개씩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주머니에. 근데 가조건을 지금 보면은 들어있는 공이 1개인 이런 케이스가 그런 주머니가 4개거나 또는 6개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0개인 주머니가 있겠지. 그러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안에 공이 1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다시 1개 있거나 0개 있거나 2개 있거나 1개 있거나 등등등 이렇게 있을 거야. 10개의 주머니인데 그 중에서 지금 가조건에서 뭘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공이 하나만 든 그런 주머니가 4개이거나 또는 6개이거나 그런 케이스를 지금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케이스 1 하고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0개, 1개, 2개인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았겠지. 0개부터 잡거나 2개부터 잡아서 이렇게 없애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조건에서 1개 들어있는 주머니, 1개 든 주머니가 4개이거나 6개이거나로 나눠줬으니까 그걸로 먼저 볼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10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지금 여기선 4개, 여기선 6개가 이미 1개 든 걸로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각 주머니에 지금 얘 같은 경우니까 6개의 공이 지금 6개가 아니고 4개의 공이 남아있어요. 4개의 공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1개씩 4개의 주머니니까 1개씩 든 게 4개의 주머니니까 공 4개가 이미 고정이죠. 왜냐면 원래 공 8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지금 공 4개가 남은 거야. 4개가 남은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0개, 공 0개 든 거, 공 2개 들어있는 주머니 2가지 케이스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공 빵개 넣은 주머니가 몇 개인지 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넣고 남은 거에다가 2개를 넣는 것보다 2개짜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공 4개가 있는데 0개짜리는 전혀 소용이 지금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1개짜리가 이미 고정이라는 건 나머지가 다 2개짜리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뭐 A, B, C, D 중에서 2개가 0이라는 거는 2개가 0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개수가 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은 공 1개 든 주머니가 4개라고? 근데 난 지금 공 4개 남았는데 나머지를 분배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 2개짜리에 공 2개가 든 그런 주머니가 요런 애가 지금 2개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주머니가 지금 총 10개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서, 사고의 흐름대로 따지면은 공 2개 든 거는 그래서 주머니가 2개가 있을 거야. 그럼 10개의 주머니 중에 지금 6개, 여기 6개 생각했으니까 나머지 4개의 주머니에는 공이 하나도 안 든 애들은 4개의 주머니가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지금 케이스 2도 분류해 볼게요. 1개 들어있는 공 1개 든 공 1개가 들어있는 그런 주머니가 그게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든이라고 쓰는 게 불편하면 들어있는이라고 쓰세요. 6개가 고정이야. 그러면 난 공 8개 있는데 6개가 고정이면 2개만 가지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남은 케이스가 공이 2개 든 주머니거나 하나도 안 들었거나인데 그러면 나머지 2개짜리를 전부 한 주머니에다가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공이 하나도 안 든 주머니는 나머지 지금 7개의 주머니 나왔으니까 3개의 나머지 주머니들은 전부 다 공이 하나도 안 들어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다시 비어있는 주머니가 10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지금 공이 8개 있다고 했는데 10개의 주머니에다가 공 8개를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조건들 공이 2개 이하로 넣어놔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도 안 넣거나 공 하나 넣거나 2개 넣거나 3가지 케이스 중 하나인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족건 보고서 공이 하나만 든 그런 주머니가 4개거나 6개거나 그 2가지 중 하나라는 말을 보고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 말만 보고도 공이 2개 든 주머니가 2개겠구나 1개겠구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케이스로 지금 분류를 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나조건을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럼 나조건도 좀 써봐야겠죠. 이제 나조건을 쓸 건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제 주머니 위치를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몇 개 들어야 한다, 공이 몇 개 들어야 한다, 그런 애들이 몇 개가 주머니가 있겠다 이런 얘기는 생각을 했지만 그 주머니들을 놓는 경우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놨는데 얘네들을 순서를 배열하는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해봅시다. 나조건을 보고 이제 주머니 위치를 결정할 거예요. 아까 했던 애들을. 나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좀 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누가 왔었어요. 네. 어디까지 말했는지 자꾸 까먹었네요. 네, 뭐 아무튼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네. 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머니가 그러니까 공 2개 든 애랑 옆에 있는 애는 공이 안 들어 있어야 하는 거야. 공이 안 들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런 애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요런 애는 지금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랑 이웃한 주머니엔 공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짜리랑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공이 2개 들어있는 것짜리 그 주머니 옆에 공이 하나도 안 든 애밖에 못 들어간다며. 그러면은 뭔가 배열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하는 애, 이웃하지 않은 애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써봐야겠죠. 그래서 같이 해보자면 일단은 지금 공이 하나도 안 든 애를 기준으로 할지 공이 2개짜리가 든 거를 기준으로 할지 그거를 생각해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거를 쓰는 거를 좀 더 선호하거든요. 지금 공이 여기는 2개짜리고 여기는 4개짜리니까 4개짜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얘를 놓고서 나머지들 가지고 배열하는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공이 하나도 안 든 그 0짜리 주머니 이렇게 네모로 할까 그냥? 네모로 할게요. 네모로 이렇게 0짜리 공이 하나도 안 든 애들을 지금 이렇게 주머니를 배열을 해놓고서 2개가 든 그런 주머니를 얘네들 사이에다가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은 그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밑에다가 그려놓은 그 자리들 중 하나에다가 이 자리 넣는 하나가 아니라 2개에다가 이 자리 넣는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여기 2개니까. 그래서 OC2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 여기 5개 중에서 2개의 자리에다가 2개의 자리를 고르는 거죠. 공 2개 든 주머니를 어디다가 놓을까 하고서 거기까지는 그냥 조합의 아이디어입니다. 거기까지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2개짜리가 있고 뭐 여기 2개짜리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자리들은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1자리를 이제 배치를 해봐야 하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3H4를 곱하면 돼 라고 말을 하면 애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왜냐면 여기 자리가 3개밖에 없는데요 선생님, 74개라며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는 0과 2를 배열하느라고 이렇게 놨었지만 이제 1을 이렇게 생각해봐. 1을 여기다가 2개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 2개 넣고 여기다 하나도 안 넣고 여기다 2개 넣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치 제가 평상시 하던 그 짝대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1을 어디다가 놓는지는, 그쵸? 그 제가 만약 2를 여기다가 안 놓고 만약에 2를 처음에 하나는 저기다 놓고 여기다가 놨었다 그러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기만 갖고 판단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마치 그 짝대기 내가 이렇게 칸막이 놓던 그런 식으로 두고 1, 4개를 뭐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하나 놓아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혹시 이해 못한 친구가 있을까봐. 자, 내가 지금 요 케이스로 볼 거야. 공이 2개짜리랑 2개짜리 든 주머니랑 하나도 안 든 주머니가 있는데 둘이 이웃해야 한다고 해서 공이 하나도 안 든 주머니가 더 많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내가 요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공이 2개 든 주머니 2개를 어디다가 놓을지를 가지고 요 5가지 중 하나를 배열하면 돼. 이거는 그냥 넣으면 되니까 5개 중에 2개짜리 택해서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OC2였어요. OC2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여기 2를 골라놨어. 그럼 나한테 남은 자리는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세 자리가 아니고 그냥 비어져 있는 곳이고, 내가 거기다가 1을 여기다가 이렇게 2개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가 하나도 안 넣고 여기다가 2개 여기다 2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하나도 안 넣고 여기도 하나도 안 넣고 여기다가만 1, 1, 1, 1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칸막이가 거대하게 하나, 2개가 있는 거죠.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네를 전부 통으로 칸막이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3H4의 아이디어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OC는 10이고 3H4면은 6C4니까 이거 곱하면 150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한 건 이 케이스 1에 대한 것만 한 거고, 케이스 2에 대한 것도 이제 똑같이 해볼 거예요. 똑같이 공이 2개 든 거는 주머니가 하나고 0개 하나도 안 든 주머니는 3개니까 이거 가지고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0을 먼저 또 할게. 0 이렇게 두고서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웃한 거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2 후보인 거지. 근데 지금 자리가 4개잖아요. 4개니까 4개 중에 하나에다가 2를 넣으면 돼. 그치? 지금 이 하나만 2 들어가 있는, 공 2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 하나니까 4C 1 하고서 그 다음에 요 자리들 중에서 공 6개, 그러니까 공 1개 든 주머니 6개를 놓을 건데, 이거를 거대하게 보면은 마치 얘네들이 칸막이처럼 생각해서, 그러니까 칸막이가 2개인 그런 애인 거죠. 그러니까 6개를 가지고 칸막이 2개 생각한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C6이 되는 거죠. 3C6이 돼서 3H6이 돼서 이렇게 곱하면 4 곱하기 8C6 해서 112가 되겠죠. 150 더하기 112 150 더하기 112는 26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62. 작년 수능인데요. 정답률이 뭐 아주 낮지는 않았어요. 네, 이거는 그래도 좀 할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이것도 작년, 그러니까 10기가 봤던 시험입니다. 9월 모의고사 확통 28번 문제인데요. 빨간색 카드가 1장, 파란색 카드가 1장, 노란색 3장, 보라색 3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8장을 카드가 있는데 ABC한테 나눠줄 거래요. 규칙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A랑 B는 무조건 1장 이상의 카드를 받을 거야. 근데 B는 못 받을 수도 있어. A가 받는 거는 3가지 이하로 받을 거야. 그러니까 B가 뭐 이렇게 3장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근데 그게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만약에 4장을 받을 수도 있죠. A가. 근데 빨강, 파랑, 노랑, 보라 하나씩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강 둘, 파랑 둘 이런 식으로는 되고 빨강 하나, 파랑 하나, 노랑 하나, 보라 빵 이렇게는 되는데 예를 들어 뭔가 이제 색깔이 4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이상 이거는 이제 이하 요런 말을 보면은 보통 이거는 개수를 더 많고 적은 거를 세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구했을 때 뭔가 생각할 경우가 많아갖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사건, 그러니까 아직 사건이란 말을 안 배웠으면 이게 여집합 같은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어떤 시행을 해갖고 생기는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을 할 건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합의 개수 생각했던 거 우리 기억나나요? 이런 거?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수?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써보면요. 이제 가족권을 만족하는 그런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만약에 이거 사건 시행을 아직 안 배워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A가 카드 못 받아. 이거를 A라고 칠게요. B가 카드 못 받아. 이거를 사건 B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A가 카드를 지금 가족권 보면은 A가 카드를 아까 못 받는 상황을 사건 A라고 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A도 카드를 받았고 B도 카드를 받았으니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동시에 한 장 이상 받아야 하는 거니까 한 장 이상 받는다는 건 결국 그냥 카드 받는다는 소린 거잖아. 받는다는 소린 거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가족권에서 앞에 것만 따지면은 가족권에서 1번, 2번이라고 따졌을 때 1번만 따지면은 이렇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생각해 봐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합할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집합 표시 주고서 막 A, B 막 이런 거 했었잖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어디였냐면 요런 이 바깥쪽에 있는 애였거든요. 요런 그쵸? 그런 애였고 그거의 개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전체 집합에서 쟤네 결국은 A와 B의 합집합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기억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C는 카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면 너무 뭔가가 많으니까 지금 A, B만 가지고 일단 생각할게요. 나조건에서 또 A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 A였고 이게 사건 B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C라는 사건을 이번에는 나조건 보고서 3 이하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말고 하려면은 4장부터 A가 4장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짓수가 4개인 거죠. 왜냐면 지금 카드는 8장인데 이제 그거 말고 진짜 장수 말고 카드 색깔 가지고 빨강, 파랑, 노랑, 보라 4가지 가짓수가 있는 건데 지금 나조건에서 가짓수 3개 이하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나조건에 있는 거의 반대로 그러니까 C라는 사건을 A가 받은 카드의 가짓수가 4개일 때라고 쳐봅시다. 그거를 C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동그라미 2번 조건을 일단 제끼고 시작했냐면 이거는 받고 이건 받지 못할 수 있다 인 거잖아. 그치?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이것도 이럴 수 있고 이것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여기 잘 보면 쉼표가 있죠. 이거 우리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까지는 고정. C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니까 불확실하니까 일단 모호하니까 일단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고 예, 쉽게 고난이 여러분이 상상이 가시죠. 네. 얘도 정답률이 꽤 낮았습니다. 근데 아니네. 그렇게 안 났네. 30%밖에 안 되네. 30% 맞았네. 꽤 그래도 잘 받았네요. 네. 아무튼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요런 가지수 4개가 다 나오는 4종류 다 받는다 A가 그런 사건을 C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가나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그런 A면 일단은 A의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그리고 C의 여집합의 걔네들 싹 다 교집합이 돼야 하는 거죠. 선생님 방금 C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3개 이하의 반대 그러니까 여집합인 4개를 따졌을 때 C였던 거고 제가 일부러 모형을 맞춰준 거예요. 왜 선생님 이거 하나는 뭐 여집합으로 하고 그냥 하나는 뭐 그냥 집합으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생각할 게 더 많으니까 그냥 최대한 다 여집합으로 만들거나 다 원래 집합으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로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런 거는 우리가 구해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구할 때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의 집합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B집합에 해당하는 거 빼고 거기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 더하고 거기서 오버카운팅 된 교집합 부분을 빼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괄호 풀리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겠지. 아무튼 그렇고 이제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쓰자면 이렇게 한번 빼주고 이제 그 다음에 겹치는 게 있으면 뭐 그걸 또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는 지금 상황이 3가지가 다 겹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A도 안 돼, B도 안 돼, C도 안 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일단 A, B, C한테 우리가 그 한 장의 카드를 지금 일단 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어떤 카드 주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만약에 A, B, C한테 빨간색 하나 뭐 파란색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빨간색 카드가 한 장, 파란색 한 장, 노랑이랑 보라는 3장씩 있다고 그랬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결국은 이 3명의 학생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보면 빨간색은 하나 있어. 근데 그거를 중복을 허용해서 이 3명한테 허용하는 거 3H1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3명 중 한 명한테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경우의 수 3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3H1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3이라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3장의 노란색을 가지고 허용하는 거 그 다음에 3장의 보라색을 가지고 허용하는 건 각각 나 3장이 있는데 3명한테 나눠줄 거야. 3H3 곱하면은 이게 10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야. 900이 요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A랑 B도 구할 수 있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 뭐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할게요. 그냥 네. A 같은 경우도 먼저 생각해 보면은 A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A라는 그 어떤 사건은 지금 어떤 거였냐면
A라는 애가 카드를 하나도 안 받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봐. A라는 사건은, 지금 학생 이름도 A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A라는 사건은 그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진이라는 사람이 카드를 하나도 안 받을 거야. 하나도 안 받을 거야. 그럼 자, 이제 빨간 카드부터 배분을 해보자. 빨간 카드가 있어. 원래는 3명한테 나눠줘야 해. 하지만 A는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유진이는 안 받을 거야. 그러면 그 빨간색 카드를 나머지 학생,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반에 누가 있죠? 서준이랑, 내가 유진이가 A라고 치고 서준이가 B라고 치고 재현이가 C라고 치고, 그러면은 유진이를 안 줄 거야. 안 줄 거고, 그러면 빨간 카드는 유진이 안 준다는 게 고정이니까 서준이랑 재현이랑 둘 중 한 명한테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지금 줄 거니까 EH1. 그 다음에 똑같이 파란 카드도 유진이는 안 줄 거야. A가 나야. 유진이는 안 줄 거야. 서준이랑 재현이 중에 한 명이 가져가겠죠. 그럼 파란색. 그러니까 또 EH1. 노란색 카드 3장 있는데 이것도 유진이는 안 줄 거야. 유진이 안 줄 거면 3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2명, 서준이 재현이한테 나눠주는 케이스니까 EH3이 되는 거죠. 보라색 카드 3장도 유진이는 안 줄 거야. 그러니까 2명한테 나눠줄 거야. 3장이 있는데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N이 2죠. 요게 NA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64예요. 그 다음에 NB도 마찬가지야. 이거 똑같이 64 나오겠지. 왜냐면 똑같이 나오겠지. 왜냐면 빨간 카드 한 장을 원래는 유진이, 서준이, 재현이 중에서 줄 건데 서준이를 안 줄 거야. 그럼 유진이, 재현이 중 하나 주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고, EH1. 그 다음에 파란 카드도 서준이 안 줄 거야. 유진이 주거나 재현이 줄 거야. 그러니까 EH1. 그 다음에 노란 카드도 서준이 안 줄 거야. 유진이 주거나 재현이 주거나 둘 중 하나 줄 거야. 그러니까 EH3. 보라색도 서준이는 안 줄 거야. EH3. 유진이 주거나 재현이 줄 거니까 똑같이 64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A랑 B랑 교집합의 그 원소 개수, 그거는 쉬워요. 왜냐면 둘 다 하나도 안 가져야 하니까 무조건 경우의 수 1밖에 없겠죠. 다 유진이 빵장, 서준이 빵장 이런 느낌이니까. 그 재현이 다 줬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 1인 거가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요런 상황을 지금 일단 구해야 하는데, 그거는 지금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아까 900이었고 거기서 64 더하기 64 빼기 1 한 거를 해주면은 77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조건을 봤던 거고, 아까 나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요거 갖고 계산할 거야. 요거 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번에는 A라는, 그러니까 유진이가 받는 A, B로 힘들면 여러분도 이렇게 친구 이름 하나씩 써서 하세요. 유진이가 받는 카드가 가지수가 3개 이하인 거를 따질 건데, 내가 아까 여집합한 거 해서 4장 다 내가, 그러니까 4가지 색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컬렉션 내가 다 모아놓은 거 생각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것은 이제 나조건 생각하면, 내가 컬렉션을 하나씩 모으려면 한 장밖에 없는 애들은 다 내가 가져가야 해. 유진이가 무조건 빨강이랑 파랑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컬렉션 다 모아야 한다며. 그러니까 빨강, 파랑 다 내 거예요. 내 건데, 그 다음에 노랑이랑 보라는 무조건 내가 하나씩은 가져가야 컬렉션이 완성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진이는 고정이야. 헷갈릴까봐 A라고 안 하고 유진이라고 할게. 유진이는 빨강 1, 파랑 1은 다 내 거. 무조건 다 내 거. 그 다음에 노랑 3장, 보라 3장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씩은 내 거 해야 해. 그래야 컬렉션이 모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고정이고
나머지 노랑 2장, 보라 2장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다시 이건 다 싸그리 내 건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노랑 2장, 보라 2장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유진이, 서준이, 재현이한테 나눠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노랑 2장 먼저 생각하면은 노랑 2장은 이제 색깔이 2개, 그러니까 2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걸 3명한테 나눠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만약 칸막이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은 유진이 하나, 서준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색 2개 남은 것 중에서 유진이 하나 주고 서준이 안 주고 재현이 하나 주고 이런 케이스지. 짝대기를 여기다 그렸어. 그럼 내가 욕심쟁이. 노란 다 내 거 되는 거고, 노랑 2개 다 내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2개, 나눌 수 있는 2개 중에서 내 거 다 갖고 서준이, 재현이 하나도 안 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재현이가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이제 3H2가 됩니다. 구분선에서 하나 더한 게 3이잖아요. 그리고 보라색 2개도 마찬가지겠죠. 보라 2개도 마찬가지로 3H2. 그러니까 나 조건 보고서 NC라는 거는 아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 내 거였고 거기까지는 경우의 수 1이었잖아요. 그치? 거기다가 노란색 2개 나누는 3H2.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1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빨간색 1개 다 내 거, 경우의 수 1. 파란색 1개, 경우의 수 다 내 거, 다 1. 다 내 거니까 경우의 수 1. 노란색 3개 중에서 하나는 내 건데 나머지 2개 가지고 나누는 거 3H2. 또 보라색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 건데 그 중에서 보라색 2개, 나머지 자리 2개 갖고 나누는 거 3H2. 곱하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36이네요. 그쵸? 자리가 없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B하고 C하고 여기서 B하고 C하고 교집합 이런 거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제 아까 우리가 사건 B하고 C를 이제 방금 C 구했고 이제 B하고 C하고 교집합만 구하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B는 아까 구했어. 64개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B하고 C하고 교집합 되는 그런 경우도 구해볼게요. 자리가 좀 없는데 조그맣게 그냥 쓸게요. 그러니까 사건 B가 일어나고 동시에 C가 일어나야 해. 그러니까 서준이는 카드를 받지 못해. 근데 유진이는 여기 있죠, 여기? 유진이는 지금 4가지를 컬렉션을 다 모아야 하는 거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자, NC를 구하고 싶은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B하고 C하고 교집합.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유진이가 지금 미안해, 말 잘못했어. 자, 서준이가 하나도 안 받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 A가 나였고 B가 서준이었고 C가 이제 재현이었죠. 서준이가 카드를 하나도 못 받을 거야. 근데 유진이는 4개를 다 모아야 해. 그러면 방금 했던 요 케이스와 비슷하게 유진이가, 그러니까 C와 B가 교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이 C의 이 상황은 무조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은 몽땅 유진이 거였던 거는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빨간색 몽땅 유진이 거, 내 거. 그래서 1. 파란색도 몽땅 내 거. 1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받는 게 4가지를 다 받을 거야. 노란색이 원래 3개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란색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하나는 내가 다 가져갔다 그랬잖아. 그치? 무조건 내가 컬렉션 하나씩 모아야 하니까 아까 여기처럼 노란색 3개, 보라색 3개 중에서도 노란색 하나, 보라색 하나는 일단 내가 가져가서 시작해야 해. 그치?
아니죠. 제가 지금 일부러 그치 해봤는데 노란색 3개, 보라색 3개 중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랑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유진이가 하나씩 가져가야 하는 것까진 똑같아요. 근데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는 유진이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제는 B라는 것과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서준이 하나도 안 줄 거야 하고서 이제 서준이를 안 주려는 그런 게 전제 조건에 같이 들어있단 말이야. 서준이 싫어, 서준이 미워, 안 싫어해 선생님이, 예시야 미안해. 어쨌든 서준이는 카드 하나도 안 물려줄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이제 유진이 하나 줬잖아. 자, 노란색이 하나, 둘, 세 개, 보라색이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치고 노란색 3개 중에서 하나는 유진이 거야. 근데 원래는 유진이 하나씩은 가져가는 것까지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3H2씩 곱했었던 건데 이제는 서준이를 안 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중에서 유진이랑 재현이가 요걸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생각하는 거, 요걸 나눠 가질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 2개를 가지고 유진이랑 재현이가 이거 내 거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2명이서 2개를 나눠 가지려는 거니까 2H가 되는 거 있죠. 2H2가 되는 거고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2H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9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차이점은 방금 말했듯이 이건 서준이 안 줘, 이건 줄 수도 있다. 그런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던 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구할 건데 방금 했던 거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전체 NU는 900이었고 그 다음에 64 더하기 64 빼기 1 한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NC 36이네요. NC 36 빼기 방금 한 게 9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73, 사실 여기까지 이미 아까 계산했던 거네요. 773 빼기 36 빼기 9가 아니고 더하기 9 하면은 746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74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답률 30%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생각할 게 많은데, 그리고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간단하게 하려면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잡고 어떤 걸 계산해야 할 것 같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잘 생각을 해서 분류할 수 있다면 착착착착 나누면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하느라 말을 많이 한 것 뿐이지 여러분이 이거 다 유진이 몇 명, 서준이 몇 명, 재현이 몇 명 중에서 몇 개 주고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유진이 욕심쟁이 다 내 거 하면은 나머지 중에서 분류하면 요렇게 줄 수 있겠다 하는 거, 여러분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길게 생각 안 하고 굉장히 단순하게 딱딱딱딱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그래도 이게 28번 문제인데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28번 치고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긴 어렵지만요. 네. 그래서 정답은 746이 되겠습니다.